해봅시다. 오늘은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미분의 꽃을 피웁니다. 도함수의 활용을 합니다. 도함수의 활용. 이쪽 단어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다 했니? 진짜 니네 다 했니? 에 대해 묻는 겁니다. 이해를 잘 했나요? 자, 6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한테 함수의 증가와 감소부터 얘기를 시작할 거야. 함수의 증가와 감소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증가.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증가하는 함수의 예시로, 증가하는 함수의 예시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표현이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렇게. 이 표현은 괜찮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어떤 서로 다른 두 x 값이 들어가든 더 큰 값의 함수 값이 무조건 더 커. x가 크면 함수 값도 무조건 커 라고 얘기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무슨 함수겠어? 당연히 증가함수라고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을 보고 아 이거 증가함수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가 도대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판단을 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쪽 단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건 그려보고 판단하면 되죠. 그려보고 판단하면 돼. 근데 그릴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요런 것들 되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 3차 함수 그릴 줄 모르잖아. 아직 안 배웠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함수가 도대체 증가하고 있는가 감소하고 있는가 아니면 얘네가 바뀌어서 특정 구간에서만 증가를 하고 특정 구간에서만 감소를 하는 이런 걸 막 찾아봐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려내야 된다고. 그러면 그려내려면 이제는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도함수라는 거를 배웠는데 제대로 계속해서 이 도함수의 정확한 뜻이 뭐였어? 정확한 얘기가 미분계수 값을 찾기 위한 함수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즉 f'x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f'x가 도함수가 아니라 괜찮아? f'x가 도함수. 그러면 이게 y는 fx라고 해보자. 저 함수의 미분계수들을 좀 찾아볼까? 미분계수들은 자, 얘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런 느낌으로 막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그리는 직선들의 기울기가 이 증가하는 함수의 미분계수 값이야. 파란색으로 그린 직선의 기울기가. 맞아? 괜찮아? 했었지? 그러면 증가하고 있는 이 함수의 미분계수 즉 f'x들의 값은 어때? 부호가 더 어떻죠? 양수 아니에요, 양수? 그렇죠? 즉 이게 주어진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가 감소하고 있는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려줄 거예요. 즉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하고 있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하고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도함수의 활용이면 내가 이걸 활용해서 도함수를 이렇게 활용해서 주어진 함수가 도대체 증가를 하고 있을까 감소를 하고 있을까라고 고민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y는 fx라고 해놓고 얘는 딱 봐도 감소하고 있잖아. 그럼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x가 더 클수록 y 값은 더 작겠죠. 이렇게 되죠. 이 감소함수입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했던 논리에 따르면
감소함수는 특징이 뭐라고? 특정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 값들의 부호를 보면 다 음수라고, 다 음수. 그렇죠? 그러면 f'x의 값이 다 음수가 될 겁니다. 괜찮아요?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요걸 가지고. 그게 거기 첫 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천천히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1번에 괄호 1번. 얘들 한번 해봐. 1번에 괄호 1번 한번 해보세요. fx가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 4 x 세제곱 더하기 6 x 세제곱 아니 6x 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그러면 얘가 증가하고 있는 구간과 감소하고 있는 구간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는다고? 얘 뭘 찾아? 도함수를 찾아. 그러면 마이너스 12x 제곱 더하기 12x가 되면서 예쁜 2차 함수가 되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잖아. 인수분해도 할 수 있고 마이너스 12x로 묶으면 x 빼기 1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0과 1입니다. 그럼 이 도함수에 뭘 본다고? 도함수에 얘네들은 부호를 본다. 결과값에. 얘가 지금 y는 f'x입니다. y는 f'x. 얘가 갖는 값들의 부호를 보니까 y 값들의 부호를 봐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네가 플러스고 얘네가 마이너스인 거 아닌가? 그쵸? 여기에 있는 y 값들이 다 음수인 거고 여기 위에 있는 게 양수인 거잖아, 그쵸?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fx는 도함수를 살펴봤더니 구간 0부터 1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가 여기까지가 감소. 또한 1부터 무한대까지가 감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이제 이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건 이제 이겁니다. 그럼 이거야. 여기서 핵심은 요 0과 1일 때가 문제거든요. 얘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f'x가 0인 순간이야. 부호가 없네.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순간이죠. 그러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어떻게 될까? 사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 그릴 수도 있어. 그리면 도함수가 마이너스라는 건 함수가 감소하고 있을 거고 도함수가 플러스면 함수가 증가하고 있을 거고요. 도함수가 다시 마이너스가 감소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그려져요. 그럼 이때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건 이때 아래로 볼록해서 이렇게 가로 직선 그으면 0 여기도 위로 볼록해서 가로 직선 그으면 0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감소했다가 증가하잖아. 그럼 딱 이 순간은 그냥 감소하는 곳에다 갖다 붙이면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 포함되고요. 증가하는 곳에다 갖다 붙이면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얘도 그냥 이게 지금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멈춰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0인 순간에만 멈춰있지 0보다 조금만 크면 증가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계속 그냥 가고 있는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증가한다는 범위에 갖다 붙이면 증가고 감소한다는 구간에 갖다 붙이면 감소한다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f가 x가 0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에 2번 한번 도전해볼게요. 4차 함수 한번 도전해볼게요. 여러분 3차 함수는 나랑 한번 정리를 해봤고 한번 4차 함수 정리해보세요.
3차 함수를 아직 개형을 잘 모르잖아. 그렇죠? 3차 함수를 아직 개형을 잘 모르잖아. 아, 자, 도함수의 그림에서 부호를 따져서 증가하는 부분을 감소하는 걸 찾겠지. 여러분들은 아직 3차 함수의 개형을 잘 몰라. 그럼 이럴 때 이렇게 풉니다. 한 번 더 미분하세요. F'X를 만드세요. 미분을 두 번 하세요. 그러면 12X제곱 마이너스 20이 되겠네. 자, 그러면 4로 묶으면 3X제곱 빼기 5니까 2차, 요 F'X가 아래로 블록한 요런 아이가 되고 요때 여기랑 여기 근이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5랑 플러스 루트 3분의 5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찾았으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 3차 함수 개형을 추측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얘가 우리가 지금 찾은 y는 F'X의 생김새, F'X의 생김새야. 근데 얘가 몇 개의 그래가니 F'X를 보니까 4X로 묶으면 X로 빼기 오니까 근이 X는 0 하고 풀마 루트 5니까 근이 3개가 있네. 근이 3개 같죠? 그럼 X축이 어디 있다라는 거야? 제가 뭐 이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세요. 근이 3개 있게. 여기 0이고 여기 마이너스 루트 5고 여기 루트 5다. 그러면 우리는 fx 입장에서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이 필요하니까 이 함수의 또 부호만 봐주면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러니까 정답을 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루트 5까지는 감소. 여기에 포함한다. 그리고 또 마이너스 루트 5부터 0까지가 증가. 그리고 0부터 루트 5까지가 또 감소. 그 다음에 루트 5부터 무한대까지가 증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괜찮니? 괜찮니? 삼참수 개형을 정리해 줄게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따가 나오긴 하는데 개형 잡는 게 결국에 어차피 지금 하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가 감소하고 있는가 어떻게 따진다고? 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구간을 어떻게 따져? 도함수의 부호로 따져. 도함수의 부호를 예산하는지 얘로 따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봐봐. 지금 2차 함수 개형 가지고 3차 함수 개형 잡았지. 그러면 봐봐. 2차 함수가 최고차 개수가 양수야. 그럼 무조건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지겠지, 그치? 그럼 그때 3차 함수는 무조건 위로 블록하게 그려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아? 자, 3차 함수가 최고차 개수가 양수야. 그러면 2차 함수의 최고차 개수도 당연히 양수야. 그러면 아래로 블록하게 생겼을 거야. 걔를 가지고 계획을 추측하면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지, 그치? 그래서 계획을 정리할 수 있어. 즉 3차 함수 계획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요거 이제 최고차가 플러스면 최고차가 양수면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보통 이렇게 그려요. 보통. 그럼 최고차가 마이너스면 당연히 이렇게 그리겠죠. 보통은 해요. 예외도 있어요. 근데 예외가 있다면 이런 예외밖에 없어. 예를 들어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할 때. 즉 예를 들어 최고차가 플러스인데 증가, 감소, 증가가 아니라 계속 증가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럼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질 겁니다. 계속 증가만 한다. 최고차가 마이너스인데 계속 감소만 한다. 감소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개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3차 함수가 최고차 개수가 양수일 때 이렇게 생겼고 최고차 개수가 음수일 때 이렇게 생겼다를 알면 사실 이 문제는 미분을 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식을 딱 봤을 때 최고차 개수가 양수잖아. 그럼 바로 그냥 이 그림 그려놓고 근, 0, 풀마 루트 표시해놓고 그냥 정답 쓰면 되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그걸 의도한 건데 아직 여러분들한테 이 개형 그리는 걸 안 알려줘가지고 내가 설명해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괜찮나요? 그럼 4차 함수도 잡을 수 있지 않니? 이게 지금 4차 함수 최고차 개수 양수인 거지, 그치? 그러면 미분하면 최고차 개수 양수의 3차 함수 나오잖아. 걔네는 개형도 잡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개형도 잡을 수 있지 않아? 어떻게 돼? 감소가 먼저 하는 그림이 나오겠지. 감소부터 하는. 그래서 감소 먼저 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이런 W 모양이 나옵니다. 4차는 4차 함수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최고차 플러스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최고차 마이너스. 근데 물론 4차 함수는 상황마다 매우 많이 달라요.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생긴 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 대강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4차 함수는 정확하게 상황마다 그려지는 그림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대략 이런 느낌이다. 즉 3차는 최고차가 양수면 증가부터 하고요. 4차는 최고차가 양수면 감소부터 한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이 정도 느낌 보시고 우리 이어서 또 계속해서 증가와 감소 좀 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이런 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3번 문제. 본격적인 시작을 해보자. 무슨 함수다라고 말하는 거니? 무슨 함수다? 이게 무슨 함수다라고 말하고 있어? 감수함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 해석했어? 오케이, 이제 감수함수입니다. 감수함수. 근데 x의 범위가 어떻대 이거 얘들아?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하여 항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어떤 x 값들에 대해서 감수함수라는 거야? 어떤 x 값들에 대해? 임의의 x1, 2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니까 이거 지금 얘들아 실수 전체에서 보는 거야. 이건 실수 전체에서 해석을 하자는 거야. 실수 전체에서.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x가 들어가든 항상 감소하게 만들어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어디서 따진다고? 도함수에서, 즉 미분한번 한 식에서 여기서 뭘 따진다고? 여기서 부호를 따진다고. 값의 부호를 따진다고. 그러면 얘가 어때야 되는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감소한 다음에 그러면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되는데 이 2차 함수가 그림이 x축이 있어. 모든 결과값들이 다 음수여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맞지 않아요? 그래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도함수의 결과값이 다 음수잖아. 그치? 괜찮아? 이해됐어? 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접할 때도, 즉 이 순간도 그냥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판단해? 이거는 2차 함수에서 뭘 가지고 문제를 풀게 돼? 이거 그림? 1학년 때 했던 2차 공식이니까 판별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이 없다? 근이 중근이다? 그러니까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잖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석을 해서 문제가 풀겠죠? 한번 해보자. 판별식 써보자. 짝수 판별식 4분의 d가 b-제곱 마이너스 3ac니까 3a의 a 더하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하니까 3a제곱
더하기 6a 마이너스 9가 0 이상이고 3으로 나누면 a제곱 더하기 2a 빼기 3이 0 이상이니까 a 더하기 3 a 빼기 1이 0 이상이니까 a가 1 이상이거나 a가 마이너스 3 이하이다가 정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둘 다 정답이야? 둘 다 정답이야? 이거? 여러분들 풀었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눈치를 챘어. 열심히 풀었어. 그 두 개 다야? 아니니까 내가 계속 물어보겠죠. 얘는 아니죠. 왜? 우리가 그린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본 게 위로 블록으로 생겼지, 그치? 그럼 A가 음수인 거죠. 안 그러고는 실수 전체에서 모든 Y값이 음수가 될 수 없잖아. 그쵸? 이렇게 푸는 거. 괜찮아? 이해됐어? 증가와 감소 이해됐어요? 그러면 5번 문제 한번 고민해보세요. 5번 문제. 보일 때 2차 부등식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또 여기 영향을 미쳐요. 자, 주어진 3차 함수가 여기서 일단 감소는 해야 된다. 주어진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에서 감소해야 된대. 그럼 또 얘를 일단 증가와 감소를 따져야 되니까 미분을 하세요. 3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그려봐. 이거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리는 거 일도 아니잖아. 왜 그리는 거야? 나는 왜 그리는 거야? 결과값이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도함수의 값이 감소다라고 하면 도함수의 값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이 구간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렸어, 아래로 블록하게.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여야 됩니다. 지금 대칭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이 이차함수 대칭축이 마이너스 2 대칭축으로 되어 있죠. 그래 놓고 우리한테 마이너스 2부터 1이 감소해야 되는데 저기서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써야 되네. 1은 여기 써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여기 써야 된다는 게 마이너스 2라는 이 x값이 이 대칭축보다는 일단 왼쪽에 있고 이 근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고 1이라는 값은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그 구간에서 계속해서 결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죠? 마이너스 2를 주어진 f 프라임 도함수에 넣었을 때 즉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또 f 프라임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라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값이 항상 음수가 나와요 라고 하면 요 근과 이 대칭축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의미가 되잖아. 그래서 문제 푸시면 돼요. 이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는 그냥 a네. 그래서 첫 번째 위의 식은 a가 0이 하다가 나오는 거야. 여기 f 프라임 1을 구하시면 a 더하기 9네. a 더하기.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을 내시면 정답은 a가 마이너스 9보다 작다가 정답이 돼요.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켜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9 이하다가 정답이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증가와 감소 좀 알겠어? 그래. 조금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알겠니? 어렵니?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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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7번 한번 풀어봐. 이걸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 7번 한번 풀어보세요. 7번. 이건 그냥 그림 보고 판단하는 거야, 얘들아. 뭐 식 세우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림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5번은 좀 어려운 게 맞고 그 앞에 문제들은 할만했으면 했는데
그래도 막 이공계에서 처음 할 때보다 나을걸? 자, 여러분들한테 y는 f 프라임 x를 주고 여기가 꼭 대칭축 x좌표가 1이고 한근이 2고 단한근이 0이래 지금.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얘들아. 근데 이 f 프라임 x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걸 통해서 fx가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한번 찾아봐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죠. fx가 증가한다.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 얘는 그러면 f'x에서 그 값이 0 이상이 되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 감소한다는 건 도함수에서 결각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계속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도함수의 결각값의 부호를 따라간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 딱 봤을 때 여기가 지금 플러스고 부호가, 여기랑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y값들이 주어진 f'x의 결각값들이 저희가 플러스고 약끝이 마이너스잖아. 그럼 답을 낼 때 증가하는 건 어디부터 어디야? 0부터 2지 뭐. 0부터 2에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감소는 어디부터 어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나, 그리고 2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라고 감소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괜찮니? 요 그림 가지고 하는 거는 좀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렇지 않니? 요 그림이 이해가 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리니까 어떻게 된다고? 실제로 그리니까 이걸 가지고 원래 있던 함수를 그리니까 어떻게 된다고? 부호가 바뀌는 순간에 가지고 그리는 거야. 이 마이너스는 함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는 함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하고 여기서 다시 여기서부터 그리고 다시 감소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괜찮아? 도함수가 마이너스니까 계속 함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있다가 또 감소하네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이게 증가와 감소가 된다. 이게 증가와 감소. 즉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도함수의 y값의 부호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와서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돼. 증가와 감소를 정말 열심히 배운 이유는 극대와 극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 이 극대와 극소는 여러분들이 얘가 좀 어려운데, 근데 한번 개념을 깊게 풀고 저런 아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나면 문제 풀 때 되게 쉽게 풀거든. 근데 그냥 막 풀면 나중에 개념이 잘못 잡힌 상태로 그냥 평소에 문제를 막 풀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렵게 풀고 못 풀어.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한번 잡을 때 잘 좀 잡아야 돼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극대와 극소를 할 건데, 극대와 극소라는 아이가 새로운 이름으로 나왔죠. 처음 듣는 얘기야. 별게 아니고요. 얘는 최대값 중에 하나고, 얘는 최대값 중에 하나입니다. 극소라는 아이는요, 함수의 최소값 중 하나인 아이예요. 요런 아이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오늘 계속 만든 3차 함수 여기부터 얘기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딱 표시한 저 영역 있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이 구간에서 최대값은 x가 뭐일 때죠? a일 때 아니야? 자, 내가 파란색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여러분들 함수를 볼 때 요렇게 요만큼만 볼 거거든. 요만큼만. 그럼 저만큼에서 최대값은 x가 뭐일 때라고? a일 때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가 극대입니다. 극대를 갖는 순간에 x값은 a예요. 그러면 이 순간에 값이 나오겠지. FA겠지. FA가 바로
극대값이라는 아닙니다. 이게 극대와 극소입니다. 이게 극대와 극소.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 자, 한번 여기부터 여기를 볼까? 이번에 B를 포함하고 있는 여기부터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때는 최소값이 그럼 뭐죠? B일 때죠. 그래서 이때가 극소입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점에 함수값이 있을 거 아니야? FB가 극소값입니다. 극소값. 아니 이게 도대체 그러면 뭐가 달라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 최소랑 뭐가 달라요? 라고 하냐면 자, 극대값과 극소값은 조건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특정 순간을이라 하면 특정 x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특정한 x값을 포함하는 아주 작은 열린 구간에서 아주 작은 열린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가 극대극소입니다. 이게 극대와 극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정 x값을 포함하는 아주 작은 열린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좀 더 자세하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D고 E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자 얘들아 A가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한번 판단해보래요. 여러분들한테 이 A라는 아이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포함하는 아주 작은 열린 구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포함된 이 구간, 열린 구간이잖아. 열린 구간이니까 양 끝은 포함하지 않아. 구간의 양 끝은 포함하지 않아. 그럼 함수가 딱 여기부터 여기만 볼 거야. 그리고 여기서 최대랑 최소가 있나요? 이거? 있나요? 최대 최소? 없죠. 양 끝이 정의가 안 됐잖아. 최소는 이때가 최소고 최대는 이때가 최대가 돼야 되는데 정의가 안 됐잖아. 이때는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야. 이해됐어? 그럼 얘는 아까 했던 B를 아주 포함한 아주 작은 열린 구간 여기부터 여기만 딱 봐봐. 그러면은 B가 최대잖아. 이때 최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 극대라고. 여기 극대점이 되는 거. 극점. X는 B일 때 극점을 갖는다. 그 중에서도 극대값 해가지고 라고 얘기하는 거. 괜찮아? 그럼 C라는 아이는 또 어떻게 돼? C라는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얘도 최대도 없고 최소도 없지. 그래 얘도 아무것도 아니야. D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 당연히 극소값이 되겠죠. E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극대극소입니다. 이 개념을 알고 극대극소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함수가 이렇게 안 끊기고 예쁘게 나와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함수도 있을 수 있잖아. 막 함수가 있다고 생겼어. 그래서 X는 A에서 극대나 극소인지 물어봤어. 극대야 극소야. X는 A. 대 아니야? 대지. 이건 뭐야? 왜 극대인지? 봐봐. X는 A를 포함하는 아주 작은 열린 구간이니까 여기부터 여기를 본다 쳐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이걸 이렇게 보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 제일 크잖아. 함수가 정의되어야겠는데 그게 제일 큰 점이잖아. 그치? 그게 극대값이잖아. 극대야. 그래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겠냐는 거야. 이런 거 보고도 얘가 극대값이구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야. 얘기할 수 있겠어 이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어 조금? 이게 극대극소야? 그러면 다행히 문과 수학에서 극대극소를 이렇게 물어보냐? 안 물어봐. 다행히.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진 않아. 그런데 기본적인 진짜 개념이 이걸 가지고 이해해야지 무턱대고 이제부터 내가 설명하는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그때 혹시 머릿속에 잘못 자리 잡아서 고난도 문항 중에 가끔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 정말 아주 가끔. 그럼 이제 아예 개념이 뒤틀려 버리면서 못 따라. 자, 그럼 이제 보여줄게.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 얘들아 항상 함수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렇게 생긴 연속 함수가 있고 이렇게 생긴 불연속 함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수투에서는 연속 함수 중에서도 우리 다항 함수에 해당하는 것만 배워. 다항 함수에 특화되는 것만 배운다. 다항 함수가 뭐냐면 3차 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이런 거. 한 문자에 대해서 예쁘게 나와 있는 식. 걔에 대해서만 배워. 그럼 봐봐. 극대랑 극소값을 이 다항함수 세계에서는 극대가 되려면 결국 제일 커야 되지, 그치? 제일 그 구간에서 제일 커야 되면 증가하다가 감소해야겠네. 맞아? 극대가 되려면 제일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려면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해야 이때가 제일 큰 점이 되잖아. 그럼 우리 아까 증가랑 감소를 뭘로 따진다고? 도함수의 부호로 따진다고, 그치? 그러면 그 값은 다항함수 세계에서 해석이 어떻게 돼?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그 순간 아니야? 그때지, 그치? 그럼 이때는 봐봐. 이때는 지금 얘가 극소해야 돼. 그럼 제일 작아야 되지, 이 순간에서. 이때가 제일 작아야 되지. 그럼 어떻게 돼? 감소했다가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감소했다가 증가하려면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뀌는 그 순간 그게 극소야. 이해됐어? 이렇게 이해한 거. 그래서 증가 감소하고 극대 극소 개념이 뭔지 하고 그래서 둘을 엮어서 다항함수에서 합친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항함수에서 극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 결국에 여러분들은 어쨌든 다항함수에서 극값을 찾아야 돼. 어떻게 찾는 거야? 어떻게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에 찾으면 되지. 도함수의 부호가.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우리는 이 3차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알고 싶어. 그럼 이때잖아, 그렇지? 그럼 이때는 어디서 결정된다고? 이때는 여기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 그럼 도함수 입장에선 부호가 플러스를 끄고 감소하고 있잖아. 도함수 입장에선 부호가 마이너스를 끄고 증가하고 있잖아. 도함수 입장 플러스겠죠, 그렇죠? 그럼 3차 함수의 도함수는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내가 아까 자 봐봐. 여기서 딱 봐도 여기가 여러분들 그림상 극대잖아, 그치? 증가했다가 감소하잖아. 이때가 최대값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잖아, 여기 그게. 그러니까 이때 x 값을 구해야, 아니 이때 x 값을 구해야 걔를 여기다가 넣어서 그게 극대값이야 라고 얘기할 거야, 그치? 우리는 이때 x 값을 구하는 게 목표라고. 걔는 어디서 구한다고? 미분한 식의 근이라고. 그렇잖아, 미분한 식의 근이잖아. 그리고 얘도 감소했다가 증가할 거 아니야. 여기잖아. 이때니까 이때 또 x 값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걔를 여기다가 넣어서 극대값은 뭐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역시 그때도 도함수의 근이라고. 도함수의 근. 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즉 다항함수 세계에서만이야. 다항함수 세계에서만 그렇습니다. 다항함수. 그때 극소값을 갖는 순간은 f 프라임 x가 0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질 때 그 순간에 미분계수는 0이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결국 핵심. 오늘 이걸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이걸 할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이제부터 지금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우리는 계속 이걸 할 겁니다. 괜찮아? 다항함수 세계에서 결국엔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 순간은 다 도함수가 0이더라. 값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얘는 가는 오케이. 근데 이제 많이 헷갈리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 그렇다면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미분계수가 0이야. 그럼 극대 극소니? 이 때문에 무조건 극대 또는 극소일까? 내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야. 극대랑 극소면 무조건 미분하면 0이 맞아. 근데 미분한 게 0이라고 해서 극대랑 극소일까? 자, 핵심은 이거야. 극대랑 극소가 되려면 그러면 자, 다함수의 세계에서 극대와 극소는 언제라고 언제? 부호가 바뀔 때. 그치? 그러면 f'x가 0이라고 하면 이 도함수가 무조건 0일 때, 즉 근일 때 무조건 부호가 바뀌니? f'x가 근일 때 무조건 부호가 바뀌니? 아니라고. 플러스 가능하다고. 접하면 가능해버린다고. 이러면 어떻게 생겨?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또 계속 증가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생긴 게 이렇게 생기면 도함수 아니 극값이 없잖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느 구간을 여러분들이 자르든 최대 최소는 없죠. 그러니까 요게 이해되는 거야. 이 두 가지 차이까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대략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니? 어떤 느낌인지 조금 느껴져?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하나씩 좀 찾아보면 되는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 문제 쉬었다 합시다. 나도 모르게 40분